결국 윤석열이 이렇게 그 대권 후보로까지, 대권 주자로까지 뜬 것은 문재인 정권의 뒤가 구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는 뭐 사실 뭐 이른바 적폐수사 여기 매달렸고, 그 공로로 검찰총장이 발탁되고 나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막 취임하자마자 7월달에 취임하자마자 막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처음에 조국 부부 일가, 조국 일가 비리 사건, 공동학원, 자녀 입시, 또 뭐 사모펀드 그 비리 수사를 했고, 유재석 감찰무마 수사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대했던 게 울산시장 청와대 7개 부서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그 사건, 그 일이죠. 그 일이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은 아마 이게 탄핵감이라는 이야기도 그때 나왔습니다. 뭐 변호사 단체나 교수들이 성명도 냈어요. 탄핵해야 된다고. 그 상황에서 4.15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총장이 총선 이후에 수사를 하기로 했는데, 총선 이후에 딱 여당이 압승을 하니까는 그때부터는 윤석열을 완전히 몰아내기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 전에도 그랬지만.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윤석열이 떴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재인의 정치적 고향은 호남이지만, 호남과 뭐 부산 경남도 고향이죠. 부산 경남은 어떤 태생적인 고향인데, 그 부산 경남에서 상당히 많이 표를 밀어줬지 않습니까? 지금 부산 민심은 어떻습니까? 부산 경남 문재인에 대한. 참 이 부산 사람들, 부산 경남 분들이 문재인 정부를 쳐다보는 뭐 심경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은 복잡해요? 복잡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저번 시간에도 나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가장 여론의 이 높낮이가, 여론의 진폭이 큰 곳이 부산 경남입니다. 지지율이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하는 이 폭이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 이게 상당히 정서적으로 이런 부분이다. 왜냐하면 문제가 되고 있는 문재인, 조국, 뭐 지금 김경수 이런 부분들이 모두 부산 경남 사람들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 지난 대선에서 사실은 그동안 우리 민주당 쪽의 지지율이라고 하는 한 22~23%보다 15%를 더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부산 경남의 지지를 받은 게 문재인 대통령 당선의 가장 큰 요인이었다. 이거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많이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부산 경남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 또 뭐 중도층들이 문재인을 지지한 것이죠. 근데 이 지지를 하고 난 다음에 계속 문제가 터지는 것이 실정 문제가 터지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실정, 그 다음 또 나오는 게 조국이 나오고요. 그 다음 김경수가 나오고, 그 다음 사실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 친문 실세라고 하는 분들 얘기들이 거의 부산 출신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정권 실세라고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이 여론이 민감하게 보이는데, 또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또 부산 경남에서 많이 올랐어요. 근데 기억하시면 조국 사태가 있을 때는 거의 또 10%가 내려갑니다. 30%대까지 내려갔어요. 그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거 지금 30% 후반, 중후반대에서 40% 초반까지 이제 부산의 민심이 움직이고 있다. 부산의 민심이 움직이는 거에는 문재인에 대한 비판 또는 문재인에 대한 찬성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야당에 대한 실망도 계속 끼어들어 있기 때문에. 대구 경북과 마찬가지로 부산 경남도 지금 야당의 본거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론이 이렇게 연동되어 가는 모습이 굉장히 민감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뭐 김경수, 조국도 있지만 오거돈도 있었죠. 그리고 오거돈 사건 지금 그것이 어떻게 좀 묻혀버리는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오거돈 사건을 계속 이제 주시할 때 그때 사실 이모 씨, 뭐 친노 부산에 이호철 씨, 이호철 그 이름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 뭐 유재수가 부산에 부시장으로 오는 것도 다 관여가 돼 있고, 오거돈 시장이 말씀을 하셔서 중간에 좀 뭐합니다만 괜찮습니다.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다음 일주일 뒤에 총선이 있었어요. 그다음 총선 있고 난 다음 일주일 뒤에 이 사건이 오거돈 시장이 밝히고 사퇴를 합니다. 이 과정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다 짐작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선거 걸려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 박원순도 마찬가지로 그 사망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가 밝혀져야 선거를 하든 뭘 하든 뭐 후보를 내든 이런 얘기들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부산에서 민주당에서 후보를 낸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또 오거돈 씨 관련해서는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변호사 뭐 이런 이야기도 쭉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그냥 좀 묻혀져 버렸어요.
다 묻혀졌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 부산, 경남 그 유권자들께서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실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노무현에 의해서 문재인을 밀어서 정권을 잡도록 했는데, 지금 거의 보면은 인사를 보면은 이것은 제가 뭐 지역 감정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와 예산입니다. 인사와 예산. 객관적으로 드러난 예, 거니까. 객관적으로 보면은 인구에 비해서 호남 쪽에 너무 많이 진출을 하는 거예요. 예산도 그렇고. 자, 그런 상황이고 또 그런 데다가 그거는 뭐 부산 분들이 마음이 넓으니까 저도 어릴 때 부산 살았습니다. 네. 부산 분들 마음이 넓으니까 예. 가난한 동네, 그러니까 이제 쪼로 어떤 JRDP가 좀 차이가 나죠. 그 차이가 나는 그 동네에 좀 많이 해주는 거 어떠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게 지금처럼 이 권력 주변의 비리가 부산, 경남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일어나면은 이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문재인 정권의 이 민심이 돌아서는 그런 문제 같아요. 그 제가 민감하다 말씀을 드렸고 또 최근에 그 당 지지율 조사에서 서울과 부산에서 국민의힘이 앞섰지 않습니까? 네. 앞섰는데 제가 이 부분을 보면 이건 야당이 잘못하고 있어서 그런 거다. 특히 부산 경남에서는 예. 부산 경남 분들도 말씀하시다시피 이번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굉장히 자기들이 역할을 했는데 예. 부산 경남 사람 없습니다. 지금 그 문재인 정부에서 뭐 요직이나 이런 걸 둘러보면 네. 아무도 없는데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서울은 빼고 부산만 얘기를 드리면 네. 보궐선거에서 제대로 된 국민의힘 야당 쪽에서 제대로 된 후보만 나온다면 저는 10% 가까이 그동안 가장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신을 보였을 때 그 폭 10% 가까이는 이길 수 있다. 여기는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 게 격차가 10%. 예, 제대로 된 후보를 경선을 통해서 잘 내야 된다. 지금 뭐 어제 그 이낙연 대표가 부산을 가서 동남문 신공항을 약속을 했어요. 내놓고 약속을 하고 자기들이 뭐 정부로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는 태도죠. 지금 뭐 김경수는 또 동남권을 다 행정으로 묶는 것도 좀 주장하고 있고요. 할 건 다 하겠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이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서 제대로 된 후보만 낸다면 뭐 여기는 그러면 문재인 실정에 대해서 또 부산 경남 홀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민심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일단 그 부산도 그 국민의힘이 다시 이제 그 총선 때 지난 20대 총선 때에 비해서 21대 총선 때 그 민주당이 이번에 3개뿐이 안 됐죠. 그렇죠. 6개에서 3개 줄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실정, 독선 독주, 또 특히 부산 사람들의 연루된 이런 의혹들이 많이 쏟아져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후보만 제대로 내면은 국민의힘이 이번에 10%포인트 이상 이길 거다. 그렇게 하면 그 부분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자연스럽게 다음 그 주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호남의 지지를 받는 PK 후보 그동안 2번의 성공을 했죠. 노무현 문재인. 근데 이번 혹시 3번째 그렇게 했을 때 부산 경남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번 시켜줬는데 2번 그렇게 해줬는데 밀어줬는데 너무 실망을 시켰다. 그러면은 혹시 정권 차원에서 친문 쪽에서 이 부산 경남 출신 후보를 내더라도 속된 말로 약발이 그전 같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3번째죠. 네, 3번째. 호남에 지지받는 PK 후보. 요 얘기 관련해가지고 제일 재밌는 얘기가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지금 대통령이 당시에 비서실장일 때 어느 자리에서 노무현 정부는 부산 정권이라고 그 이야기 했어요. 호남이 그래 너끼리 잘해봐라.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거 사과와 무마한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산 경남이 뭐 밀어준 정권이냐 호남 정권이냐 뭐 그거 중요하지 않고 갖고 3번째 또 누가 나온다면 누구랄 것도 없습니다. 조국 아니면 뭐 김경수입니다. 지금 뭐 나오고 있는 사람 중에는 그죠? 그렇죠. PK. 예, 뭐 또 자기들도 부산 경남 뭐 가령에서 유시민은 경주고. 그러니까 김부겸은 대구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사람 또 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국과 김경수인데. 김경수 내일 2심. 내일 재판인 뭐 결과에 따라서 이제 정해지겠습니다. 교도소로 가느냐 아니면 무죄 받아서 날개 다느냐. 참 제가 뭐 법적인 관계 재판 부분에서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참 중요한 거는 경남도청
또 경남에 있는 사람들, 특히 또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1심에서 네. 유죄 받으면서 법정 구속까지 됐기 때문에. 네. 예. 이겁니다. 1심은 5개월 걸렸어요. 예. 그런데 지금 지금 죄질 이거 걸었죠. 2년까지 1년 10개월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렇게 끄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무죄를 만들어 나오는데 주기 위한 거 아니냐면 예. 재판부도 바뀌고 뭐 세 하는 번이나 거죠. 바뀌었습니다. 예. 이렇게 하는데 또 선거법이 걸려 있는 부분인데 네. 1년 안에 모든 걸 끝내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에 말들이 얘기들이 많은데 이건 아마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눈으로 쳐다보면 이거 뭐 여론 조작에 그 여론 조작을 하는 드루킹이 뭐 바보 아닌 다음에야 이게 참 상식적인 부분이다는 거고요. 말씀 저한테 여쭤주신 그 부분을 세 번째도 지금 부산 경남에서 예, 예. 소위 호남 정권 탄생에 또 그 기회를 예, 할 거냐라는 예. 부분에 예, 다리를 자락 깔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 뭐 해준데 아무 뭐 부산 경남에 와서 해주는 것도 없고 예. 동남권 신공항 얘기로 제가 대신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동남권 신공항을 예, 예. 맨 먼저 한 게 노무현 정부입니다. 그렇죠. 예. 15년을 이거 선거를 울고 먹었어요. 제가 그때 청와대 출입하면서 압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부산 경남과 대구는 약간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예. 그 또 이거 해준다고 그래요. 예. 예. 또 총선 지나면 또 뭐 유야무야 하다가 또 대선 때 또 해줄게. 네. 이거 무슨 희망 고문이라고 그러는데 예. 부산 그렇죠. 경남 인지 안 속는다. 예, 부산 경남 분들도 이제는 좀 다를 것이고 네.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언제까지 뭐 이렇게 영남 후보론 호남 지지 네, 뭐 네. 이런 구도도 이게 한국 정치 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게 네. 무슨 집권 공학적인 얘기다. 예, 이런 그렇죠. 부분.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지역주의죠. 지역주의. 그럼요. 또 다른 지역주의죠 예. 이거. 그때 DJP 그것도 지역주의였고 네. 이것도 또 다른 형태의 지역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김경수 내일 재판을 두고 보는데 또 이 여의도 정가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나더라요. 김경수 무죄 만들기를 했는데 진짜 이 법원이 말을 안 들어서 무죄 유죄가 되면 그 다음에는 조국이다. 조국도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다음 이제 조국 만들기로 들어갈 거다. 조국 무죄 만들기로. 그러면 이 경우가 생깁니다. 윤석열과 조국이 대선에서 붙어요. 그런 경우는 상상도 하기 싫죠. 그러니까 뭐 검사와 피자의 대결, 피고인이다, 피고인. 피고인의 대결이네요. 대결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뭐 상당히 정치 자체가 희화화되는. 그거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는 게 조국이 뭐 부산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습니다. 해방고도. 예, 다 나왔고 그것도 경남에 지금 운동학원도 경남에 있고 그러네. 또 조국이 부산에 오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치를 본격적으로 했더라면 이게 지금 조국 쪽의 얘기입니다. 네.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핍박을 안 당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 조국이 그동안 실제 선거에 나가라는 그 많은 요청에도 안 나왔거든요. 예, 했죠. 자기는 정치 근육이 없다 이런 네, 식으로 네. 나왔더라면 이런 게 없지 않았겠느냐. 지금 제가 조국이 재판을 받으면서 SNS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뭐 말이 되는 소리든 안 되는 소리든요. 예. 저는 조국도 이 선거판에 뛰어든다 예. 쪽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부산에서도 조국 그 가까운 사람 중에서는 계속 정치를 해야 된다. 뭐 이 사태를 지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치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 자부책 때문에. 그렇죠.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거다라는 네.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네. 근데 뭐 무슨 미천으로 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정치적 미천. 이제 그 정치적 미친이 그거죠. 다들 났는데 얼굴 두꺼운 걸로 하는 거죠. 얼굴이 두꺼야. 자, 오늘 이제 윤석열 현상 한번 분석해봤고요. 전반부에 분석해봤고 지금은 이 노무현 문재인 이어서 제3의 호남의 지지와는 PK 후보 나올 것이냐. 나와도 부산 경남민심은 안 받아들인다. 그 결론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송은재 국장께서 그래도 그 TV 그러니까 방송을 오래 하셔가지고 상당히 좋은 말씀을 아주 짧은 시간에 스피디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 방송도 송근 혼술도 그렇고 송은재 TV 제 밑에 이 자막 깔아드리는 이 송은재 TV에 좀 구독도 해주시고 많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